우리는 앞에서 도형의 합동이 무엇인지 도형의 합동에 대해 공부해 봤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합동인 도형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해요.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각각의 세 가지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볼게요.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을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점을 우리는 대응점, 대응하는 점이라고 해서 대응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겹치는 변을 대응하는 변이라는 뜻에서 대응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겹치는 각을 대응하는 각이라는 뜻으로 대응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것이죠.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도형을 보면서 직접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이 두 도형은 서로 합동인 도형이에요. 포개었을 때, 겹쳤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것이죠. 이때 완전히 겹쳐지는 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대응점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도 대응점이겠지만 대응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점과 이 점도 대응점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도 대응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즉, 합동인 두 삼각형에는 대응점이 세 쌍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대응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처럼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변을 우리는 대응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응변도 한 쌍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대응변이 이것과 그리고 오른쪽 삼각형에 여기도 바로 또 다른 대응변이 되는 거예요. 대응점과 마찬가지로 대응변도 이 두 가지 삼각형에서는 세 쌍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남았죠? 두 도형을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각,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맞아요. 대응각이라고 부른다고요. 대응각도 마찬가지로 한 쌍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쌍, 그리고 두 쌍, 세 쌍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무엇인지를 잘 꼭 기억하세요. 직접 도형을 보면서 한번 찾는 연습을 해볼까요? 삼각형 두 개를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이 중에서 대응점을 얘기해 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겹쳤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점이 무엇인지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대응점은 우선 이 점과 이 점이 있겠네요. 답을 쓸 때는 기역과 리을 이렇게 쓰면은 안 되겠죠? 정확하게 콕 집어서 점 기역과 점 리을 이렇게 써줘야 하는 거예요. 한 쌍 더 찾아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점 리음과 점 미음이라고 답을 써줄 수 있어요. 마지막 한 쌍이 남아있죠. 점 디귿과 점 비읍이라고 이렇게 세 쌍을 모두 답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대응변을 찾는 연습을 해볼까요? 변, 기역, 니은의 대응변이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 무엇을 찾으면 되죠? 겹쳤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변, 리을, 미음이 대응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응변을 한 쌍 더 찾아볼까요? 변, 기역, 디귿의 대응변은 무엇인가요? 변, 리을, 비읍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한 쌍이 남아있네요. 변, 니은, 디귿의 대응변은 바로 변, 미음, 비읍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대응각을 찾아보세요.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응각이 세 쌍이 있다고 했잖아요. 각, 니은, 기역, 디귿, 즉 이각이 되는 거죠. 각 니은, 기역, 디귿의 대응각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다면 바로 이각이 되는 것이므로 읽을 때도 순서를 맞춰서 각, 미음, 리을, 비읍이라고 대응각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각입니다. 각 기역, 니은, 디귿의 대응각을 대답할 때에는 바로 이각이 되는 것이므로 각, 리을, 미음, 비읍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 쌍 남았네요. 각, 기역, 디귿,
니은의 대응각은 무엇인가요? 각, 리을, 비읍, 미음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각각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예요. 변, 기역, 니은의 대응변인 변, 리을, 미음, 대응변 길이는 길이가 같은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포개였을 때 완전히 겹쳐져야 하기 때문에 대응변 길이는 서로 길이가 같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조금 이따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한 가지 더 성질이 있어요. 각각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각 기역, 디귿, 니은과 대응각인 각 리을, 비읍, 미음은 대응각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각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대응변은 길이가 같고 대응각은 크기가 같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잘 기억하세요. 합동인 두 도형에서 완전히 포개었을 때 겹쳐지는 점을 대응점이라고 하고 겹쳐지는 변을 대응변, 겹쳐지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하는데 이때 합동인 두 도형은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는 거예요. 교재 62쪽의 5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어요.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점, 디귿에 대응점을 써보세요 라고 했네요. 대응점이라는 것은 두 도형을 완전히 겹쳤을 때 포개어지는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디귿과 완전히 포개어지는 점이 어떤 점인지를 찾으면 되겠네요. 바로 이 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점, 미음이라고 쓰면 되겠군요. 자, 이것 외에도 점 기역과 점 리을 그리고 점 니은과 점 비읍이 대응점이 되는 거예요. 합동인 두 삼각형에는 세 쌍의 대응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까요? 변, 기역, 디귿에 대응변을 써보라고 했어요. 대응변은 두 도형을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변이라고 했으므로 기역, 디귿과 겹쳐지는 변은 변, 리을, 미음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변, 리을, 미음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대응변도 앞에서 얘기했던 대응점처럼 세 쌍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이어서 봅시다. 각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바로 이 각이 되겠네요. 자, 대응각을 써보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답을 쓸 때는 각이라는 말을 붙여서 써야 되겠네요. 오른쪽 도형에서 이 각이 되겠죠. 각을 쓸 때도 이 방향, 처음에 얘기했던 각과 같은 방향으로 리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각, 리을, 비읍, 미음 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대응각도 대응점, 대응변과 마찬가지로 각각 세 쌍이 존재하고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살펴봅시다. 8번, 9번 마찬가지로 두 문제가 딸려있는 문제예요. 이번에는 사각형이네요. 두 사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어요. 8번 문제 봅시다. 각, 미음, 비읍, 시옷. 우선 그림에서 각, 미음, 비읍, 시옷이 어떤 각인가요? 자, 미음에서 시작해서 미음, 비읍, 시옷이므로 이 각이 되겠군요. 자, 이 각이 몇 도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응각을 찾아서 한번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까요? 왼쪽에 합동인 도형에서 각 미음, 비읍, 시옷의 대응각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각과 각 리을, 디귿, 니은과 각 미음, 비읍, 시옷의 각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나머지 두 각을 알려주고 있죠. 각, 리을, 기역, 니은 여기 95도라고 써있는 대응각을 찾아서 우리도 95도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70도인 각의 대응각이 여기 있잖아요. 자, 이 각이 70도가 되는 거예요. 써봤더니 어떤가요? 이제 나머지 한 각,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각만 모른 채로 남아있는 것이죠.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사각형의 네 각의 합이 몇 도인가요?
360도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 360도에서 나머지 세 각의 합을 빼주면 되는 것이죠. 100 더하기 95 더하기 70을 계산해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00 더하기 95는 195인 거죠? 옆에다가 써볼게요. 자, 195에 70을 더해주면 자, 이를 올려주고 265도가 되네요. 즉 360에서 265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인가요? 바로 95도가 되는 거죠. 즉 각 미음, 비읍, 시옷은 95도가 되는 거예요. 자, 9번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둘레의 길이를 묻고 있네요.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있는 4cm인 대응변이 바로 여기에 있죠. 4cm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8cm인 대응변을 찾으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변이 되는 것이므로 이제 네 변의 길이를 모두 알게 됐어요. 둘레의 길이는 이 네 변의 길이를 모두 더해주면 되겠죠. 식으로 써보면 6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8을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6과 6을 더하면 12, 그리고 4와 8을 더하면 12죠. 둘을 합쳐주면 둘레의 길이는 24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각 리을, 비읍, 미음 어떤 각인가요? 각 리을에서 시작해서 리을, 미음, 각 리을, 비읍, 미음이라고 했죠. 리을, 비읍, 미음이라고 했으므로 바로 이 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각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어떤 각인지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군요. 힌트가 되는 것은 바로 이 3cm라고 표시된 이 대응변을 보는 거예요. 이 대응변의 왼쪽 도형을 보면 양 끝각이 각각 45도와 75도가 되는 거죠. 그럼 대응변인 변 리을, 미음에도 양 끝각이 하나는 75도, 하나는 45도라는 뜻이에요. 더 큰 각인 바로 이 각이 바로 75도가 되겠죠. 그리고 더 작은 각인 이 각이 45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각 리을, 비읍, 미음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는, 세 각의 합은 180도가 되는 거죠. 나머지 두 각을 더해서 그것을 빼주면 되겠군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180에서 75와 45의 합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120을 빼주면 그 값은 60이 되는 거예요. 답을 쓸 때는 단위와 함께 60도라고 써주면 되겠군요. 자, 이제 수학 만점왕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어려운 서술형 문제에도 도전해 볼까요? 그래서 72쪽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두 사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각 기역, 비읍, 미음, 비읍, 시옷, 각 미음, 비읍, 시옷은 몇 도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라고 했네요. 자, 어떤 각인지 한번 표시해 볼까요? 각 미음에서 시작해서 미음, 비읍, 시옷은 바로 이 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각이 몇 도인지를 묻고 있네요. 우리 합동인 두 도형의 성질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서로 합동인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도 같지만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각, 미음, 비읍, 시옷 이 각의 대응각은 크기가 같은 것이죠. 자,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각이 대응각이 되는 건가요? 각, 리을에서 시작해서 리을, 디귿, 니은 바로 이 각이 대응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답을 써볼게요. 각 미음, 비읍, 시옷과 각 리을, 디귿, 니은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각 미음, 비읍, 시옷의 크기가 각 리을, 디귿, 니은의 크기와 같으므로 이 각의 크기만 구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앞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사각형의 네 각의 합이 360도죠. 그럼 이 360도에서 나머지 알려주고 있는 세 각을 빼주면 되는 것이죠. 즉 100도 더하기 75도 더하기 115도 세 개 합한 것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괄호 안을 계산해 봅시다. 우선 계산하기 쉽게 75와 115를 더해서 계산해주면 190이죠. 거기에 100을 더하면 290인 거예요. 즉 360에서 290을 빼면 얼마인가요? 70이 되는 거죠. 즉 70도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각 미음, 비읍, 시옷도 똑같이 70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답을 쓸 때는 단위까지 해서 70도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선생님과 공부한 합동인 두 도형의 두 가지 성질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